결국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것에 대한 기억과 미운 감정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도 함께 생긴다. 붓다의 가르침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조건부 현실입니다. 마음은 다른 요소와 상호 의존적인 것입니다. 생각이 느닷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 과정이 그 생각의 발생을 준비합니다. 까르마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생각은 더 건전한 생각에 대한 성향을 만들어내고요. 불건전한 생각은 불건전한 생각의 무대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을 즐기고 발전시킬 것인지,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지혜롭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건전한 생각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이 불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마음의 한 가지 특징은 건전한 생각과 불건전한 생각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 훈련이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언제 자신이 그 생각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비단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리치료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심리치료 1화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프로이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음란한 생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음란한 생각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요, 그게 왜 괴롭죠? 저는 그것을 즐기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그 상황조차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이 어떤 마음에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자신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내담자를 돕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마 불교 수행 기법보다는 더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불교는 심리학에 마음을 다루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심리치료는 마음을 다루는 세세한 기법을 더 잘 마련해서 불교에다가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리치료에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건강한 상태인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런 케이트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적인 치유 원리를 자신의 심리 상담에다가 스며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게 돕는 방법은 제 생각에 심리치료뿐만 아니고 불교를 수행하는 불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런 케이트의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런 케이트의 방법은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교 명상의 기본 원리인 멈추고 관찰하기가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에서 먼저 내담자에게 무엇이 그 자신을 괴롭히는지 종이에 적어보라고 합니다. 이 종이에 적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케이트가 그녀와 그녀의 내담자 메리의 대화입니다. 메리는 종이에 자신의 괴로움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편을 혐오한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편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숨쉬는 버릇까지도 나를 미치게 한다.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가식적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 남편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강인해지기를 원한다. 남편은 자기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소심하다. 남편은 요구하는 게 많고 게으르다. 남편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내 마음을 속이며 남편과 좋은 관계인 척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메리가 얼마나 남편을 싫어하는지 그 혐오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케이티가 말합니다. 케이티는 뭘 해야 되죠? 이 생각이 과연 진실인지, 그리고 생각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티가 묻습니다.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메리가 대답합니다. 네, 진실이에요. 케이티가 다시 묻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나를 미치게 한다. 이것도 진실인가요? 네. 케이티는 남편에 대한 생각이 당신을 미치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당신을 미치게 하는지 그걸 구분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메리는 아직 생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떠올라서 미워지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남편이 메리 씨를 힘들게 하는군요. 그러면 남편이 당신을 힘들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싫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메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건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좋을 이유는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찾을 수 있죠.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서 살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나도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요. 네, 남편이 밉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떨까요? 편안하고 즐겁겠죠?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런 힘들게 한다는 이 생각이 떠오르지만 않는다면 아주 편안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케이트가 완전히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결국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것에 대한 기억과 미움 감정입니다. 실제로는 남편도 당신도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기억과 그 기억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도 사라지겠죠. 결국 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괴롭힙니다 라고 말했던 메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케이트가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남편을 미워합니까?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해지면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메리가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이 떠오르면 미움도 같이 생겨요. 케이티가 옳거니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찾은 하나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도 함께 생긴다. 이 대화는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하고 생각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이 일어났는지 건전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라고 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마음의 세계를 보고 마음에서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러한 아주 초보적인 사실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불교를 미국 사회에 널리 전했던 불교 명상 지도자 잭 콘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 상담은 불교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특히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리 상담도 불교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은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치유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심리치료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내담자에게 더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제공하는 불교와 그리고 세밀한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심리학이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서양 심리학은 불교 이론을 빌려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현대인에게 맞게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이 심리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중에 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